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지금 외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혼란 그 자체가 요즘의 정말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공군 비행기가 우리나라 이제 영공을 막 침범을 하고 앉아 있고 독도까지도 가가지고 2번 정도나 침범을 좀 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유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사태로 빠져 있다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단거리 미사를 이제 쏘아 올리고 목선이 막 지금 NLL 넘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지금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그냥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사람인가라고 한다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걸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정말 제가 진심 어리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왜 지지를 하시냐고. 현실적으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손주도 계시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잘 오붓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내용도 이거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가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능력 자체가 딸리는 것인지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다라고 보는데 이 사건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 중에서 재미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작년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200톤 정도의 감귤을 평양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 감귤을 이제 북한이 받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밝혔던 내용은 뜨거운 남한의 마음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쯤인가요? 오늘에 이제가 밝혀졌던 이 내부 공개 문서를 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괴뢰가 보내온 감귤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제 내부 문서에는 적혀 있었던 겁니다. 괴뢰가 지금 누굴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괴뢰 정부, 일종의 그 꼭두각시 같은 정부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감귤을 보낸 것은 무슨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리품이다.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 만의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만 너는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태도로 우리나라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단 한마디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북한 정부가. 25일 날 북한이 결국에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NSC에서는 이 이제 미사일 자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 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결로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그냥 다 배째라 그냥 나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드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목선이 이제 침범해가지고 좀 논란이 또 됐었는데 27일 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북한 소형 목선이 우리나라 NLL을 넘어오는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조사를 다 끝마치고 난 뒤에 이 지금 선원들 3명을 지금 다시 돌려보낸 상태인데 이상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27일 날 이렇게 NL을 넘어왔던 이 지금 선원들 3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군인 복장을 지금 입고 있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군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 밝힌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 내 아내가 그런 이제 군인 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군복을 만들어 가지고 군복을 입고 다닌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가능한 이야기였나 봐요. 이 얘기만을 듣고 조사를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북한 목선의 선원들은 민간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인민군 복장도 아내가 만들어준 옷이다라고 결론 짓고 그냥 보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보냈냐? 좀 이상하지 않냐? 야, 이거 지금 아내가 만들어줬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라는 입장을 밝혔대요. 그런데 전제가 잘못됐죠.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해 왔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지금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북한 주민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없죠. 북한 주민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주민이라고 밝힌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인민군인들이 내려왔었을 때도 야, 나 군인인데 이거 옷도 내 아내가 만들어준 것인데 라고 한다면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다 보내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렇게 국방부가 지난번에 목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허겁지겁 빨리빨리 조사를 끝내버리고 자꾸 북한으로 돌려보내는지 저는 굉장히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27일날 이렇게 북한이 이제 목선이 또 내려오고 난 뒤에 그리고 또 25일날 같은 경우는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뭐 발사를 하고 이렇게 온 난리니까 27일날 같은 경우는 NSC가 열렸는데 이 NSC에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국방부의 이제 그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참여 안 하고 어디로 갔냐라고 했더니만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29일날 깜짝 발표가 된 겁니다. 깜짝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주도에 사는 한 도민이 SNS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리게 되면서 깜짝 밝혀지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짜잔 하고 나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음식의 명물인 한치물회와 가일치조림 등을 메뉴로 주문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랑 영부인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렇게 웃음하면서 즐거운 사진을 올려두셨죠. 저 사진 한 장 덕분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NSC에 참석을 못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NSC에 간 게 아니라 제주도에 가셨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손자 보시고 갈치조림 드시고 감귤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 문제라든지 일본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지금 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외교적인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금 놀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여름 휴가를 취소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소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일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좀 휴가도 반납하고 일 좀 하나 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런 국가 위기 상태에서 북한 미사일 쏘고 난리 났는데 그래 뭐 그 정도는 좀 하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웬걸 토요일날 이제 깜짝으로 지금 제주도에 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휴가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거듭 선을 그었는데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휴가가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변명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자라고 한다면 참 뭐라고 할까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평일에 연차를 내고 가는 것이 통상적 휴가이고 주말에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개인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평일에 쉬는 것만 휴가이고 개인 일정과 휴가는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 회사에 지금 입사해가지고 뭐 연차 따지고 뭐 휴가 따지고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가 위기 상태 아닙니까? 국가 위기 상태죠. 중국, 러시아 그냥 문제 그것도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북한이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거기다가 대고 야 내가 지금 간 거는 주말에 간 거니까 휴가가 아니란다. 평일에 가는 것만이 휴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말이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대통령에 이제 오르셨을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24시간 일정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선 당시에 공약 아니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또 이렇게 답변해요. 일정은 국민께 상세히 알려야 하지만 외교 안보 관련 사항 등은 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바꿔서 얘기한다라면은 지금 제주도 가는 것이 외교 안보랑 뭐가 관련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제주도 가서 감귤 따먹는 것도, 성주 가가지고 참외 깎아 먹는 것도, 뭐 어디 있는지 제가 특산물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디 가서 뭐 딸기 따먹는 것도, 이 모든 것들 같은 경우도 다 안보 문제고 다 지금 외교 문제라고 한다면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도 정도껏 치셨어야죠.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 난리를 그냥 쳐놓고서는 자기들 같은 경우는 배째라, 그리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들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정이 공개가 되질 않아가지고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머무른 장소 자체가 이제 송머머 신부님이 계시나 봐요. 송머머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이제 묵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신부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송머머 신부님 같은 경우는 뭐 하시는 분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부산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인물이래요. 그러면은 신부님한테 찾아갔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 신부님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외교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고, 일본과도 유례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 무슨 뭐 보복 조치라든지 난리 법석이고, 북한도 난리고, 중국 러시아도 다 난리인데 신부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겁니다. 이 국가 위기 상태에 정신적 지주인 신부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좌파 정부가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자비밖에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신부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실 겁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앉아있는데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쉬시지, 가만히 계시지, 전문가한테 맡겨두시지. 이게 지금 좌파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싸구려 정치의 저는 진면모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손자들이랑 김영숙 여사랑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푹 쉬세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